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 에베고지 즈음. 한성래 옮김. 인어국 출판사. 당질 과다의 심각한 위험성을 밝힌다. 4대 사망 원인, 5대 질병을 당질 제한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은 현대 일본인의 4대 사망 원인입니다. 한국인은 어떨까요?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47.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1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발병하던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에 정신질환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중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고 심장병은 심장질환입니다. 5대 질병 중 암, 뇌졸중, 심장병은 4대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죽음과도 직결되는 병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4대 사망 원인 중 나머지 하나는 폐렴입니다. 고령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니만큼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가 경계해야 할 질병입니다. 새로 5대 질환으로 추가된 정신질환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급속히 증가하는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죽음을 야기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합병증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암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습니다. 더욱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당뇨병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다른 병을 일으켜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즉, 일본 후생노동성이 4대 사망 원인 및 5대 질환으로 명시한 질병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정신질환, 당뇨병입니다. 이 질병들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질 제한식입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 명시된 모든 질병은 오늘날 우리들 가정의 평범한 식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당질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로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를 많이 먹습니다. 매일매일 다량의 당질이 포함된 청량음료를 마시고 설탕과 흰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치를 높이다 보면 온몸의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급기야는 혈관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거듭되는 당질 과다 섭취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무서운 질병을 야기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식생활을 바꾸고 주요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모든 질병을 예방할 해결책이 당질 제한식입니다. 당질 제한식의 놀라운 효과. 당질 제한식은 원래 당뇨병 치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등 당뇨병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쌀, 밀,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된 당질을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는 식이요법입니다. 쉽게 말해 밥, 빵, 면류 등의 주식 대신 단백질과 지방질을 많이 포함한 부식을 충분히 먹는 식사입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교토의 다카오 병원이 실시하는 당질 제한식은 실행하기도 번거롭지 않고 크게 인내심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량을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뇨병 확해의 권장사항만큼 엄격하지는 않아도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성은 하루 1850에서 2250kcal, 여성은 1450에서 1700kcal를 섭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질 섭취 목표량은 한 끼에 10에서 20g으로 정해져 있지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 밀 등의 곡물과 감자, 호박 등 당질이 많은 일부 식품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식품만 피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당뇨병 환자의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여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식품에 포함된 3대 영양소인 당질, 지방질, 단백질 중 오직 당질만이 혈당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당질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고 소화 흡수되면 100% 혈당으로 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질은 혈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질은 섭취 직후부터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며 2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됩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과 지방질은 아무리 먹어도 식후에 혈당치가 상승하지 않지만 당질은 먹은 만큼 혈당치를 올립니다.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상승하고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추가 분비됩니다. 사람 몸속에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비만으로 인슐린의 효력이 약해진 탓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아무리 혈당치가 크게 상승해도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식사 시 당질 섭취량을 줄이면 그에 따라 식후 혈당치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도 고혈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체중 감소와 체내 지방질 상태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들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저혈당 방지 및 혈당 변동폭 축소에 관해서도 당질 제한식은 효과가 큽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뇨병 치료에서 당질 제한식은 중요한 치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인 망막증, 신장병, 신경장애뿐 아니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만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 전초병이라 불리는 대사증후군, 고인슐린 혈증, 비만 등의 당뇨병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며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습관병도 당질 과다가 원인. 당질 제한식은 고혈당을 방지하고 인슐린 수치를 내리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비만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당뇨병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요 사망 원인과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고혈당이나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은 동맥경화의 요인이기도 하며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4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도 고혈당이 감염 위험을 높이고 5대 질병에 새로 추가된 정신질환 역시 혈당치의 변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주요 사망 원인 및 질병으로 불리는 모든 질환은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그 원인입니다. 이들 질환을 당질 제한식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일상적인 질병에도 폭넓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실 저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다카오 병원에 당질 제한식을 도입한 초기부터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인에게 흔한 병인 꽃가루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레르기나 피부염 등과는 무관했고 순전히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당질 제한식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 동시에 다른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진료를 할 때 당뇨병뿐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도 좋아졌다, 아토피가 개선되었다라고 말해서 놀랐습니다. 이는 꽃가루 알레르기나 아토피성 피부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상성 건선이 사라졌다.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다. 천식이 사라졌다. 편두통이 사라졌다. 생리불순이 없어졌다. 치질이 좋아졌다. 우울증이 나아졌다. 발기부전이 개선되었다. 실로 다방면에 걸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효과를 보인 질병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분명 많은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일본 당뇨병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도 당질 제한식을 차츰 용인하는 추세이며 순환기내과를 비롯한 다른 의료분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당질 제한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질 과다의 진정한 위험성을 말할 때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당질 제한식의 효과가 인정받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즉, 이제는 당질 과다의 진정한 위험성을 말할 때입니다. 지금껏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질 제한식을 소개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병은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당질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 당질을 주성분으로 한 간식이나 청량음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먹고 마시는 생활이 현대인에게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은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에 부담을 줍니다. 혈당치는 당질을 섭취했을 때만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식습관은 건강한 사람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정도로 날마다 고혈당과 고인슐린 현상을 일으킵니다. 높은 혈당치와 높은 인슐린 농도는 발암의 물질을 높인다. 높은 혈당치와 높은 인슐린 농도는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경화의 위험이 된다. 높은 인슐린 농도는 체내 대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갖가지 생활습관병을 일으킵니다. 당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생활습관병을 줄여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뿐 아니라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생활습관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질 과다를 피하고 당질에 제대로 접근하여 생활습관병 없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이 현대 사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당질 과다의 위험성을 깨닫고 식습관 개선을 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빵이나 면 종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는 채소 과일식과 더불어 당질 제한도 한다면 제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똑배기였습니다.